안녕하세요. 부동산 AI 전문가 브로이드입니다. 지난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주식시장은 경계심에 출렁이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사 자금 여건 악화에 따른 아파트 공급 부족이 우려되어 아파트 가격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추이와 공급 물량 리스크가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배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로이드 TV에서는 각종 통계 자료를 AI로 학습된 연구 데이터와 접목하여 통계 착시 효과를 경계하고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예측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소폭 오른 0.10% 상승했으며 전세 가격 또한 상승폭이 확대된 0.13%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이 전반적인 시세를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매매 전세 모두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분양가 상승 및 부실공사 이슈로 인하여 기축 아파트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8주 연속 상승하며 상승폭이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과천, 동탄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부산, 전남, 제주 지역은 가격 반등의 역부족인 모양새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폭이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인 0.20%를 기록했으며 수도권과 세종시 또한 강한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과 학군이 양호한 신축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중 비수도권 물량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급 물량이 집중되었던 부산, 대구의 경우 수개월째 전세 가격이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형 교통호재 효과로 화성, 과천, 하남이 상승률을 리드하고 있으나 미군기지 이전 이슈 지역인 동두천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이슈 지역인 김포의 경우 전주에 이어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상승 전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세 가격 동향 또한 매매 가격 동향과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으나 김포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신축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 가격 또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 지역에 걸쳐서 매매 가격 변동률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성동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등은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성동구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대문구는 답심리 및 장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잠실동 엘리트 단지, 대치동 음마아파트, 그리고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가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교통, 학군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폭이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인 0.20%를 기록한 가운데 교통과 학군이 양호한 신축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상승폭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빠른 가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가 시세를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급매물 소진과 빠른 반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대전, 대구에서는 3040 세대의 매수세와 외부 지역에서의 저점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완만한 가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하락폭이 컸던 세종과 대전에서는 전세 수요와 함께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급 물량이 집중되었던
부산, 대구의 경우 수개월째 전세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물 및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매매 시장의 경우 전국적인 매물량은 6주 연속 증가하였고 거래량은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과천, 동탄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기준 거래량 감소는 추석을 앞둔 눈치보기 장세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서울의 경우 전주에 이어 매물량과 거래량이 동반 증가하였고 8월 둘째 주 수준의 거래량 회복과 함께 우상향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또한 매물량과 거래량 모두 서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매물량과 거래량 모두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매매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집주인들은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희망 가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보기가 지속되면서 거래량 증가폭은 둔화되고 매물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시장의 경우 매물량은 8월 3주차 이후 등락을 보이면서 11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래량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매물량 감소와 거래량 증가는 전세대출 금리 인하와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역전세 리스크 감소, 그리고 2, 3년 전보다 낮아진 전세 가격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량은 증가하고 매물량은 감소하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추석 이후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 매물 부족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브로이드 TV에서는 매주 관심 지역을 선정하여 시장 상황을 심층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관심 지역은 9월 3주차 매매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과천시입니다. 과천시는 교통, 교육, 환경 등 양호한 정주 여건으로 기본적인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GTX-C와 위례 과천선, 이수 과천 간 터널 개발, 지식정보타운 분양, 원도심 재건축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까지 유입되면서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상반기 누적 매매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지난 4월 이후 반등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2단지 위버필드는 정부 과천 청사역 역세권에 위치한 2021년 1월 준공 2128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단지 위버필드 34평형은 21년 최고가 21.8억 원을 기록하고 15억 원에서 17억 원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18억 원에서 19억 원 수준까지 회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역 역세권에 위치한 2020년 4월 준공된 1571세대 1단지 푸르지오 서민 역시 32평형이 21년 최고가 22억 원을 기록하고 16억 원에서 17억 원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19억 원에서 20억 원 수준까지 회복하였습니다. 다음 관심 지역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중에서도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일명 엘리트가 위치한 잠실동입니다. 먼저 엘스는 기존 잠실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2008년 9월에 준공된 567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공하였다고 하네요. 엘스라는 이름은 리빙, 러빙, 리딩 각 단어의 첫 문자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엘스 34평형은 21년 최고가 27억 원을 기록한 후 올 초 20억 원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약 5억 원이 상승한 25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고가까지 갭이 2억 원밖에 되지 않는 무서운 회복세입니다. 리센츠는 기존 잠실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2008년 7월 준공된 5563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우방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공하였다고 하네요. 리센츠라는 이름은 리버, 센트럴, 제니스 각 단어의 일부를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리센츠 33평형은 22년 최고가 26.5억 원을 기록하고 20억 원 이하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연초 대비 약 5억 원 상승한 25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고가까지의 갭은 1.5억 원 수준입니다.
트리지움은 기존 잠실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2007년 8월 준공된 3,69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공하였다고 하네요. 트리지움이라는 이름은 숫자 3에 박물관을 뜻하는 단어 뮤지엄과 기둥을 뜻하는 단어 컬럼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트리지움 34평형은 21년 최고가 24.5억 원을 기록하고 약 19억 원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연초 대비 4억 원 상승한 23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고가까지의 갭은 1.5억 원 수준입니다. 대장지역 대장아파트는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장 과천, 송파의 대장 잠실,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6일간의 긴 연휴가 끝나면 올해 하반기 시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추석 이후 아파트 시장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지난 4월 이후 반등장이 지속되면서 다시 상승장으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4월 이후 반등장은 이른바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했고 결국 대세 하락으로 갈 것인가입니다. 신문, 유튜브, SNS 등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추석 이후 아파트 시장은 국내 경제 상황과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아파트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여부는 과거 시장을 움직였던 요인들을 확인하고 상승 또는 하락 요인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 정부 정책,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이 2017년 이후 집값 급등을 이끌었고 올해 4월 이후 집값 반등은 과도한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 심리의 확산, 주택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 소득 증가, 정부 정책, 저가 매수 심리,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 정도로 집값 상승 요인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집값 상승 요인들이 추석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먼저 유동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으나 미국은 내년까지 최소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이미 은행채 등 시장금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당분간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특별한 유동성 공급 대책이 없다면 아파트 시장은 과거와 같은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으로 4월 이후 반등장에 불을 지폈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최근 국토부 장관은 추석 전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하여 세금과 이자를 깎아주고 빚을 내서 집을 사라거나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사들릴 수 있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여 추석 이후 유동성 장세는 물론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부 정책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OECD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은 9월 기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누적 무역 수지 적자는 23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아파트 시장 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선호지역은 정고점 대비 85%에서 90% 수준까지 가격을 회복한 상태로서 저가 매수 심리가 형성되기 어렵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역시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가격을 견인하기에도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유동성, 정부 정책, 소득 증가, 저가 매수 심리,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 모두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석 이후 집값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준비 중인 주택 공급 대책의 내용에 따라 시장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반전될 수도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집값 하락을 전제로 정부 정책이라는 변수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석 이후 아파트 시장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6일간의 긴 연휴 동안 구독자분들 모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재충전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 브로이드는 구독자분들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브로이드 TV의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